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대반전을 만들어내면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내 절대 1인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이 공화당 내 새로운 1인자에 대한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놀랍게도 공화당에서 선출한 새로운 1인자는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이었습니다. 레리 호건은 새로운 1인자로 등극하자마자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예고하며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파격적으로 변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중간선거가 끝나고 개표 둘째 날까지만 해도 이 공화당이 하원을 싹쓸이했고 상원도 이번 달 말에 재선거를 치러야 할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당을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모든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매체도 일제히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하게 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당신의 상원 민주 다수당이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네바다 승리 소식을 듣고 놀랍지 않은 결과다, 매우 기쁘다 라며 우리 후보들의 자질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 네바다주는 초접전 지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렉설트 후보가 개표 진행 중반을 넘어가도록 선두였다가 메스터 의원이 막판에 이를 뒤집으면서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전날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49석 대 공화당 49석으로 동률을 이룬 바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메스터 의원이 최종 승리하면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50석 대 공화당 49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에서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가 승리해 의석수가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개표 첫날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엄청난 의석수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최종 결과를 들여다보니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은 맞지만 이 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역대 중간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오바마 때도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뒤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항상 야당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공화당의 선거에서 참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까지 겪으며 모두가 극심한 고통에 살아가고 있어 이 바이든을 증오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예상 밖 결과였죠. 결국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내쫓기로 했습니다. 이 조시 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공화당은 죽었다. 이제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 올려야 할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최근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의 유미 호건, 한국면 박유미죠. 이 박유미 씨와 결혼한 호건 주지사는 국내에서 한국 사위로 불립니다. 호건 주지사는 13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최근 3차례 선거에서 공화당을 패배시켰다 라며 공화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재평가해야 할 때를 놓쳤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실패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은 물론 2024년 대선 도전의 꿈도 접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3차례 선거란 2020년 대선, 그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의회 총선, 그리고 최근 의회 중간선거를 의미합니다. 대선에서 트럼프는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한테 이 백악관과 행정부를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치른 총선에서도 상하 양원 모두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하원은 그전부터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으나 상원의 경우 2020년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새롭게 다수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중간선거는 아직 개표가 덜 끝나긴 했으나 상원은 민주당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민주당과의 의석차는 아주 근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 하원은 공화당의 압승, 상원은 초박빙, 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대참패를 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 뒤 호건 주지사는 사실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압승했어야 한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야당으로서 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를 살리고 범죄를 줄이며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유권자의 관심이 큰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이나 제기하고 하니 유권자들한테 거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리 호건 주지사가 내년 1월 대권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로 트럼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추락하자 공화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레리 호건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호건이 공화당 내에서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가 밟아온 정치적 행보 덕분인데요. 그는 더 희망 넘치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뜻있는 정치인이라며 공화당 강세 지역 말고 민주당이 센 험지로 가서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리 호건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쉽게 당선되며 정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민주당에만 투표해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이 메릴랜드주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고 메릴랜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0% 이상의 레리 호건이 주지사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역대 주지사 그 누구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인사가 이렇게 열광받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화당 내 분위기도 이미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3연속 선거 패배는 삼진 아웃이라며 레리 호건을 강력히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 고위급 인사들은 레리 호건은 유일하게 민주당 텃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는 인물이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인물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의 한국 사랑은 이미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는 심지어 한국의 제1호 명예보훈장관으로 임명됐고 한국으로부터 최고 수교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진단키트를 사서 미국에 들여온 것도 바로 레리 호건이고 미국에서 4월 5일을 한국 태권도의 날로 지정하고 미국인 모두가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직접 태권도 도복을 입고 격파 시연까지 한 최초의 미국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호건 주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태권도가 심신수련과 교육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강조하고 4월 5일이 한국에서는 식목일인데 태권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 꿈나무 육성과도 연관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면 항상 이렇게 미국에서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받은 시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은 얼마 전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 수장들을 만났는데요. 한국산 전기차만 차별하는 바이든의 IRA 법안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물론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최초로 설치하고 한국에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무소 한 라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원하는 점을 직접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공화당의 중간선거 대참패로 트럼프가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에서 2인자인 한국사위 레리 호건이 공화당 내 절대적인 1인자로 등극하려 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